성경시록 61권 성경 6년 11월 26일 신미 네 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영중주부사 김수원 익성군 홍은 서하군 임원준 양천군 허종 좌참찬 서거정 지중주부사 성임 예조판서 이승수와 여스 성지와 전한 노공필 은교 유순 교리 최숙정 성현 전첨 박효원 이조정락 최수 등이 새 병풍의 시를 올렸는데 원상에게 명하여 제목마다 두 편씩을 가려내게 하였다. 성조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26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선의사 의정부 사인 배맹후가 하직하였다. 자주 천릭 1년 녹비와 일부를 내리며 전교하기를 일찍이 내가 쓰던 것인데 추위에 먼 길을 가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하였다. 성종시록 61권 성종 6년 11월 26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61권 성종 6년 11월 26일 신미 일곱 번째 기사 어유소가 와서 아뢰기를 입역하는 사람들을 명칭을 달리하고 번상하여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히게 하면 긴급할 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수는 신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관찰사에게 글을 내려 그 수를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 성종시록 61권 성종 6년 11월 2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제왕의 악함을 경계하는 병풍에 대해 여러 신하들이 지은 시 안으로부터 제왕의 악함을 경계할 만한 것을 그린 병풍을 내어와서 지중주부사 성임에게 명하여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여러 신하들이 지은 시를 그 위에 쓰게 하였다. 은무얼첩에 쓴 유지의 시에 이르기를 푸르디 푸른 하늘이 어찌 이지러지리야 장대끝 주머니의 피가 부질없이 흘러내리네. 본늘내부터 천도는 너무나 분명하여 끝내 하상에서 벼락을 맞았다네 하고 임사홍의 시는 이러하였다. 인간의 장난이 기쁘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하늘과 대국을 하였던가. 쳐다보고 가죽 주머니 쏘아 승부를 겨룬다지만 비린 피 나의 얼굴에 떨어질 줄을 어찌 알랴. 위 성공첩에 쓴 임사홍의 시에 이르기를 위 선공이 여인들 모아 천륜을 어지럽히고 자식 낳아 강국에 구원하였네. 새로 맞은 며느리 미인이란 소리 듣고 새로 지은 누각이 강물까지 비쳤네. 하고 이극기의 시는 이러하였다. 제자가 시집 온 건 아들을 위해서인데 하수 위에 새 누각은 왜 지었는가. 가련타 사신가는 외로운 배여 한번 떠난 후 다시 오지 못하였네. 진영공첩에 쓴 유지의 시에 이르기를 대위의 탄환놀이 가증스러운 일인데 입맛을 맞추려고 사람을 죽이다니 물개 한 개가 죽었음은 강한 동료가 있음이니 도원의 일 천년토록 슬픔이 이네 하고 이승수의 시는 이러하였다. 설익은 곰 요리에 무슨 뜻이 있으랴. 참혹한 형벌은 하늘을 두려워 안았네. 개를 부른 날에 화는 이미 싹 텄으니 도원의 별난을 기다릴 것 없었도다. 진영공첩에 쓴 이승소의 시에 이르기를 군신이 조정에서 여자의 속옷을 희롱하니 충언이 있다 한들 들리기 어렵도다. 그 당시 주림의 시가 아직도 남았으니 더러운 그 이야기 천고에 씻기지 않네 하고 임사홍의 시는 이러하였다. 아들의 생김새 임금과 신하를 다 닮았는데 진나라 하시 부인은 한 사람이네. 그 당시 설야의 춘간 헛되었으니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 초자가 이르렀네. 송강왕첩에 쓴 현석규의 시에 이르기를 긴 밤 술과 노래는 국루를 재촉하는데 만세의 소리는 우리와 같도다. 하늘을 쏘고 땅을 매질하여 신명이 노하였으니 폐주를 꾀한 것이 오히려 도리어 화를 불렀도다 하고 이승수의 시는 이러하였다. 폐업은 본래 힘으로 겨룰 것이 아닌데 하늘을 쏘고 땅을 치면서 이루고자 하다니 일시에 패배하여 돌아갈 곳 없어졌는데 만세소리 그 누가 들으랴.
제동혼 후첩에 쓴 노공필의 시에 이르기를 창 잡고 말 달리며 쉬는 날이 없었으니 한 사람의 즐김이 만 사람의 근심이네. 궁중의 연화보가 파하기도 전에 머리를 돌리니 풍전이 석두성에 덮였네. 하고 성임의 시는 이러하였다. 구름머리 고운 치마 푸른 비녀에 궁중의 행락은 신선놀이 가꾸려 땅에 가득한 황금떨기 자랑을 말라 세상엔 원래 보보연이 없다네. 진 후주첩에 쓴 홍응의 시에 이르기를 누각은 크고 높아 신선을 보는 듯 후정화의 춤과 취홍을 돋우네. 문 앞의 한금호를 두려워하여 온물 안에 숨어서 두 여인을 돌아보네. 하고 이 성소의 시는 이러하였다. 복도가 구름에 걸린 만큼 삼각이 높아 군왕의 잔치자리 하늘 위에 있었네. 탐에서 보는 달은 아침마다 찼으니 금능의 사기 사라짐을 어찌 믿으랴. 당 장종첩에 쓴 현석교의 시에 이르기를 천자의 존음은 비할 데 없거늘 어찌하여 분바르고 광대 속에 섞였는가. 종래의 기양은 자신의 누가 되었으니 뺨을 맞고도 진신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리야. 하고 홍응의 시는 이러하였다. 임금의 위엄은 멸류관을 쓰는 데 있거늘 어찌하여 분바르고 광대 속에 섞였는가. 유후와 서로 웃을 때 뺨 맞은 만고의 수치를 어찌 알았으리. 주머니의 피는 은나라 무을이 무도하여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 거기다 피를 담아서 메어 달고 활을 쏘면서 하늘을 쏜다고 한 고사이다. 하늘과 대국을 하였던가는 은나라 무을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천신이라 하면서 그와 장기를 둔다고 하고 사람을 시켜 대신 두게 하고는 천신이 이기지 못하면 욕설을 퍼부었다는 고사이다. 위선공은 춘추시대 위나라 임금인데 무도하여 서모를 간통하였으며 또 그의 아들을 위해 제 나라에 구원하여 제자를 맞아왔는데 그 미모를 보자 욕심이 나서 빼앗고 아들을 제 나라에 사신으로 보내고는 도중에서 도적을 시켜 죽이게 하였다. 아이고. 대위의 단화는 놀이는 춘추시대 진나라 영공이 무도하여 백성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사치스런 대를 짓고 그 위에 탄환을 던져 사람들이 피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입맛을 맞추려고 사람을 죽이다니 진나라 영공이 곰고기를 잘못 삼았다여 제부 요리사를 죽였다. 물개 한 개는 진나라 영공이 원신인 조선을 죽이기 위하여 술을 먹이고 사냥개를 풀어놓았는데 조선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 술을 적게 먹도록 하고 개를 죽였다. 도원의 일은 진나라 영공이 끝내는 조선의 동생인 조천에게 시해되었다. 군신이 조정에서 여자의 속옷을 희롱하니는 진나라 영공이 무도하여 엄녀인 하희를 대부인 공령 의행보와 함께 간통하고 그의 속옷을 가지고 조정에서 희롱하자 신하인 설야가 그 엄난함을 간하니 미워하여 죽이고 하희의 아들 징서를 두고 영공이 두 대부와 더불어 희롱하기를 징서가 너를 닮았다 하니 대부가 말하기를 공을 닮았습니다 하였다. 그 뒤 징서가 노여와의 영공을 시해하고 진후가 되었는데 초나라 장왕이 군사를 일으켜 징서를 서서 죽였다고 한다. 주림은 시경 진풍의 편명이다. 진나라 영공이 하희와 간통한 것을 풍자한 시다. 하늘을 쏘고 땅을 매질하여 라는 말은 전국시대 송나라 강왕이 무도하여 이웃나라를 쳐서 빼앗고 가죽주머니에 피를 담아 메어 달고 활을 쏘면서 하늘을 쏜다고 하였으며 주색에 빠지자 신하들이 간하면 죽였는데 뒤에 제후들이 연합하여 강왕을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켰다. 석두성은 제나라 수도인 금능을 말한다. 보보연은 보보생연화의 준말로 제나라 동훈후가 금을 파서 연꽃 첨지를 만들어 놓고 반비로 하여금 그 위로 걸어가게 하고는 걸음마다 연꽃이 난다고 한 고사이다. 후정화는 옥수후정화를 말하는데 진나라 후주가 주색에 빠져 사치스런 누각을 짓고 날마다 비빈을 데리고 그 안에 놀면서 시를 지어 주고 받으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골라 가곡을 만든 것을 말한다.
운물 안에 숨어서 두 여인을 돌아보내는 진나라 후주가 주색에 빠져 수나라 군사가 침범한 것도 모르고 놀다가 수나라 장수 한금호가 문에 이르자 공비 장비와 함께 운물에 숨었다가 잡혔다. 삼각은 진나라 후주가 광소전 앞에 세운 세 개의 누각이다. 즉 임춘각, 결기각, 망선각이다. 분바르고 광대 속에 섞였는가는 당나라 장종은 어려서부터 음료를 좋아하였으므로 광대를 총애하여 좌우에 두었고 스스로 분을 바르고 광대들과 섞여 궁중에서 희롱하여 유부인을 슬겁게 하였다. 기양은 자기의 재주를 발휘할 기회가 없어 안달함을 말한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2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2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원상 정찬 손이 아래기를 대마주 대관 군안도로가 부산포에 도착하여 마음대로 제포로 향하였으니 이것은 변방의 경비에 중대한 일인데 만호는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관찰사도 계문이 늦었습니다. 청컨대 그 연유를 추국하소서하고 조승문은 아래기를 이 일은 철저히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만후를 뱀행해로 하여금 추국하여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28일 개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윤호에게 유시하기를 대마도 대간 군안도로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지금 의정부 사인 배맹우를 보내어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게 하고 그의 소행을 상세히 묻게 하겠다. 군안도로가 처음 부산포에 도착하였을 때 만호가 며칠 만에 보고하였는가? 11월 7일에 제포에 도착하였는데 만호가 18일에 보고하였으니 대단히 늦었다. 이 일은 비록 군사 정보와 같이 긴급한 일은 아니지만 심상한 예산일이 아닌데 경은 어찌하여 상세히 기록하여 신속히 보내지 않는가? 이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28일 개유 네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선상을 대신 세우는 것은 조종조부터 그 근법이 엄격히 서 있고 그것을 오랫동안 시행하였으나 관이나 백성에게 아무 폐단이 없었다. 지금에는 그 근법이 없어지고 관에서 대립가를 거두어 지급하니 그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마땅히 이의 제도를 다시 회복하되 그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신 세우는 자는 본인이나 경주인이 그 해당 관청에 보고하고 대신 세우게 하며 역을 쓰게 된 다음 그 증빈 문서를 주고 그것을 대립가를 받게 하면 관과 백성이 모두 편할 것이다 하였다. 선상은 각 집안 관아에서 중앙관아에 필요로 하는 노비, 악공, 의녀, 무녀, 무동을 뽑아서 서울로 보내던 일이다. 경주인은 고려 중기부터 조선 말년까지 전국 각 고을마다 향리 한 사람씩을 서울에 주재시켜 공물과 기타 서울과 지방 사이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를 경주인이라고 하고 경저인 또는 경절이라고도 하였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2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2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봉상시 첨정 경준 등 사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2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전지하기를 장룡대는 공천과 사천을 제외하고 양인들만 소속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2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29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강효정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29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29일 갑술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3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3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윤사흔이 아뢰기를 신이 장하권 제주가 오래 있었습니다.
기생이 조정의 관리들과 서로 통하면 곧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 버리기 때문에 재주를 익힌 기생이 적습니다.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고 귀양 보내지 마소서. 공인은 각고울의 좋은 가운데 뽑아 충당함으로 어리석고 미혹해서 끝내 재주를 이루지 못합니다. 청컨대 양인도 함께 뽑아서 충당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하였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30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3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30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30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충청도 서산 군성을 쌓았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골간 오르적합 김마상합 등 7인이 와서 투일을 바쳤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일향 대우 설마 삼주 태수 입구 살주 이집원 우진 우주 태수 등희구 비전주 전평 우진 탄정 소필홍 대마주 태수 종정국 사랑 종직성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선장전에 나아가 종친인 장량부정 이주 등 5인과 유생 이지영 등 5인을 불러 강서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조졸은 여기 괴로워서 사람들이 능히 견디지 못하고 또 조졸이라는 명칭을 싫어하여 모두 수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조졸도 수군이라 일컬어 영산, 법성 등의 포구에 분속시켜 본래의 수군과 함께 합하여 3번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하여 휴식하게 하고 조선도 또한 여러 포구에 나누어 정박시키되 만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시키며 그 조졸의 분속된 수와 조선이 나누어 정박한 것을 명백하게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뒤에 따라 조발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수군의 수가 많아지고 번을 쓰는 기한도 뜨게 될 것이니 일이 있을 때는 방어하게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조운하게 하면 두 가지가 거의 온전해질 것입니다. 하니 원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원상, 김질, 김국광 등이 의논하기를 나라를 위하는 요체는 때에 따라 마땅한 것을 제정할 따름이니 배법은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고 민원은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므로 호조에서 아랜바대로 시행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다만 조조를 3번으로 하지 말고 좌우령으로 분속시키되 군선 없이 매번 조전할 때를 당하여 본래의 수군과 함께 연번으로 서로 휴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기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오빈도, 양재도, 평구도는 소속된 모든 역이 서로 엇갈려 있고 도리가 서로 돌아서 사람들이 이를 매우 괴로워한다. 청컨대 오빈도에 소속된 역인 쌍수, 감천, 연동, 구고, 벽동을 오빈도에 병합하여 평구도에 합속시키고 평구도에 소속된 역은 덕풍, 경안, 양화, 신진, 안평은 예전대로 경안도라 일컬어 역성을 설치하고 또 양재도에 소속된 아천, 오천, 유천의 역을 경안도에 이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동하여 열무하고 화포 쏘는 것을 보았다. 무신에게 화전을 발사하도록 명하였더니 임득창, 문신, 김수정, 이계동이 이를 마치었다. 이어 정친, 은수구군, 이효성 등 16인과 무신, 김견수 등 36인에게 사후를 명하여 또 상갑사와 모구를 택하여 많이 마친 자인 효성 등에게 활 한 장씩 하사하였다.
모구는 사구에 쓰는 공인데 털이 붙은 가죽으로 거치를 쌓는데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모구를 끌면서 달려가면 뒤에서 여러 사람이 쫓아가면서 무촉전으로 쏘아 맞히는 것을 말한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예천의 죄수 서중민이 그 매서 이복의 죄를 면하게 하고자 하여 이복이 이미 죽었다고 이르고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이복의 시신이라 일컬은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하며 운봉의 죄수 이 무작이 이 막동의 집에 불을 붙이르고 살인 강도한 죄는 유리 참 부대시에 해당되며 처자는 대전에 의하여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로 소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이전수가 하직하였다. 성종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주방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3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충의위 김구정이 양부 김덕생의 상을 당하여 고기를 먹은 죄는 유리 장 100대에 도 1년에 해당하며 고공 귀생의 아내를 빼앗아 그 종과 짝지어 준 죄는 유리 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사유전이라여 고신을 빼앗고 공신인 김덕생의 후계가 되는 것을 파하도록 명하였다. 성종시록 62권 성종 6년 10일 3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62권 성종 6년 10일 3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관로의 여러 역에는 모든 고을의 향리로 하여금 1년씩 서로 바꿔가면서 임마하게 하고 향후 관군이라 일컬었는데 이로 인하여 여러 고을이 조폐하게 되었으므로 신사년에 있어서는 정병의 부실한 사람을 정하여 군호 관군이라 일컬었으나 군호가 능히 지탱하지 못하고 서로 이어 도망하여 군액이 날로 감해지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범죄로 역을 정한 자 및 사변인을 모두 본도의 모든 역에 정속시켜 관군의 조육을 삼아서 이로 하여금 임마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원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인지 한 명의 조수문 윤자운이 의논하기를 전에 녹양 은계도가 심히 좁혀되었으므로 조정에서 현명하고 유능한 양질, 배환, 고태필 같은 이를 뽑아서 서로 이어 찰방으로 제수하여 무릇 행할 만한 일은 모두 짓게 하도록 허락했더니 그 뒤로는 모든 역의 관우가 일신되고 자용이 두루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평안도도 이 예에 의하여 찰방을 가려서 제수하고 배단이 되는 일을 짓게 하게 하면 역루가 크게 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관군은 지방의 큰 길에는 30리에 한 원사를 50리에 한 관사를 두고 공부로 여행하는 관원의 숙박 또는 임시 휴식소로 이용하였는데 이 관사에 소속되어 경비하는 군인을 일컫는다. 임마는 가격에서 말을 갈아대어 대기시키던 일인데 나라의 관말을 쓰기도 하였으나 마전을 경작하던 민간인이 세우기도 하였다. 영리가 도맡았으나 때로는 향후 정병에게 강조로 이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 성종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4일 기묘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남원의 죄수 천선 옥산이 박성지의 집을 검내악하여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됩니다. 처자는 대전에 의하여 소재한 고을의 노비로 붙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이르기를 세종조의 3포 이외에는 몇 호를 정략하였느냐 하니 도승지 유지가 대답하기를 60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살고 있는 외인은 몇 호나 되는가 하니
동지사 이승수가 대답하기를 600호입니다 하고 유진은 이르기를 전번에 가만히 남제로 하여금 정후를 검할하게 하였더니 호수가 600, 인구가 1600명이었습니다. 이제 군안도로가 쇠안한 자는 제포에서 26호, 부산포에서 호, 연포에서 13호, 총계 인구 100명입니다. 선왕께서 일찍이 세환하게 하고자 하여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에 이러한 거사가 있으니 저들이 반드시 청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원래 호수가 600이었는데 100명만 돌아갔으니 그 수가 많지 않구나 하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6일 신사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6일 신사 네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7일 이모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7일 이모 두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7일 이모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7일 이모 네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8일 개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8일 개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8일 개미 세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화성부 다노테스 원성과 평호 우진 비주 테스 원풍구가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9일 갑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9일 갑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9일 갑신 세번째 기사 봉상시 부정 최경지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9일 갑신 네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관사를 하였다. 무신 당상관에게 사후를 명하여 많이 마친 자인 우참천 어유수에게 표피 한 장을 첨지중추 박양신 지중추 허형손 동지중추 김견수 공조판서 김교에게 호피 각 한 장씩을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0일 을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0일 을휴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0일 을휴 세번째 기사 사은사 이서장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0일 을휴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0일 을휴 다섯번째 기사 친군이 권즙이 승정원에 이르러 이르기를 신의 인척인 박윤형이 신의 집에 이르러 신에게 말하기를 최계지가 다른 사람과 노비를 소송하였는데 그 사람이 이 연손의 아내 윤씨를 의지하여 대왕대비에게 아뢰고 또 윤사흠 이철견이 가만히 두었으며 계집종으로 하여금 판결사 김극유에게 요청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최계지가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건자의 임명서에 윤씨 일문을 헛되는 것이 있었는데 최계지가 한 짓이 아니겠는가 하였더니 박윤형이 한참 있다가 대답하기를 최계지가 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만 이보다 앞서는 소장을 최계지가 반드시 손수 썼는데 그늘에는 쓰지 아니하므로 그 연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필적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이 잘못 의심스럽기에 임명서는 최계지의 소위인가 생각됩니다 하므로 선정관에게 명하여 박윤현과 최계지를 잡아오도록 하였다. 박윤현이 공술하여 이르기를 신이 권제비 집에 이르러 최계지가 최여문 강구생과 더불어 노비 소송을 하여 이기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최계지의 말이 최여문이 노비를 이 연손의 아내 윤씨에게 주고 강구생도 또한 노비와 양전을 노 이상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이기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하였으며 최계지는 이보다 앞서는 반드시 손수 소장을 썼는데 지금에는 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최여문과 강구생이 나의 필적을 알까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권즙이 말하기를 조전의 말로 전일에 임명서를 붙인 것은 최계지의 소인가 의심스럽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한가 함으로 신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니 의금부에 회부하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0일 을휴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0일 을휴 일곱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갔다. 강하기다가 고려사의 김심 언전의
정과 육사에 이르렀는데 임금이 묻기를 충신과 양신은 다른 것이 있는가? 충신은 양신이 될 수 없고 양신도 또한 충신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니 시독관 유순이 대답하기를 성신은 진시로 충신이나 양신과는 다르지만 충신은 양신에 있어서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성신이란 옛날의 주공과 같은 이이고 양신이란 고요, 기, 후직, 설과 같은 이이며 충신은 용본과 비관과 같은 이입니다. 그러나 충신이 곧 양신이고 양신이 곧 충신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너는 면종하고 물러나서 뒷말을 두지 말라 하였는데 인신으로서 나아가는 임금의 하는 일이 모두 착하다고 이르고 물러나서는 착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인신의 의리가 아니다 하니 좌부승지 현석규가 대답하기를 대신의 직분은 그 아름다운 것은 받들어 따르고 그 악한 것은 바로잡아 구원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박윤영의 일은 의옥이니 그를 살펴서 공문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육정은 6가지 바른 일이고 육사는 6가지 바르지 못한 일이다. 성정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0일 을유 8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금년 겨울은 따뜻하여 얼음이 얼리지 않았습니다. 삼가 2시 통전을 상고해보니 거기 이르기를 얼음을 저장할 때에는 흙모와 거설을 사용하여 사한에게 제사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제법에 가로되 감단에서 양기하고 한서신에게 제사한다 하였으며 주에 이르기를 차고 더움이 제때에 하지 아니하면 혹 양하고 혹은 빌되 한신은 감에서 서신은 단에서 제사를 한다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는 우리나라의 기양의 제사를 거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가히 상고할 수 없습니다. 참건대 사한제에 의하여 서, 직, 도, 양, 보, 해, 시, 성을 갖추고 또 패백을 더하며 헌관을 사한단에 보내어 이를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수호대관 진궁 병부 소보 원무 대마주 태수 종정국 및 그 아들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 성정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1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정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1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권례의 자비문에 자빈이 출입하는 것은 미편하니 그무로는 폐가 없이 출입하는 사람을 일체 금하라.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문을 맡은 환관, 별감 등에게 죄를 과하게 하라 하였다. 성정시록 61권 성종 6년 12월 11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정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1일 병술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정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정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정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2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일찍이 영안도의 감사와 절도사를 지낸 자를 불러서 남도 절도사를 혁파하는 것과 갑산을 해산으로 옮기는 편부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더니 허정, 어유소, 김교, 이계손, 박서창, 민효원, 이서장이 의논하기를 남도의 절도사를 혁파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기는 것은 한 가지이고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안도 한도는 안변으로부터 오진에 이르기까지 도리가 요원하여 꼬리가 커서 흔들기가 어려운 형세이니 모름지기 내지에다 거진을 설치하여 진압하여야 한다는 것이 한 가지 가한 것입니다. 남도의 군사가 북방을 방어하게 되는데 재능이 있는 자는 모두 남도의 본영에서 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군졸이 모두 잔약하다는 것이 첫째로 불가한 것입니다. 북정은 야인이 내왕하는 길이며 대장이 있는 곳인데 만약 단약해지면 좋게 위험을 보이지 못할 것이며 그 형세를 장하게 하고자 하면 힘이 또한 넉넉지 못할 것이고 그 다른 것으로 앉아서 군식을 허비하며 역로를 높여하게 하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을 모두 열거할 수가 없는 것이 둘째로 불가한 것입니다. 이른바 가하다는 것은 만세에도 반드시 있지 않을 일을 위한다는 것이고 이른바 불가하다는 것은 오늘날의 긴절한 폐해를 위한 것이니 혁파하는 것이 편합니다.
또 정로의 완급 때문에 갑산진을 해산을 옮긴다면 갑산에도 또한 역시 정로가 있는데 진동보, 동인보에 만약 병고가 있으면 멀어서 미처 구원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폐단 때문에 갑자기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고 김견수는 의논하기를 영안도는 남쪽과 북쪽이 멀리 떨어져 있고 절도사는 멀리 변진해 있으므로 내지의 군무는 여러 수령에게 맡겼기 때문에 병정이 해이했습니다. 남도를 설치하면서부터 군료가 정제되어 오늘날과는 옛날과는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더욱 여러 종류의 야인이 끊임없이 내조하여 내지에 중진이 없는 것을 알아서 마음에 혹시라도 업신여긴다면 계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북도 절도사가 권원이 있으면 남도 절도사가 가서 이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왕급이 서로 구원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세조께서 양진을 설치한 것은 깊은 뜻이 있었으니 갑자기 고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로의 요회라 하여 갑산진을 해산으로 옮긴다 하면 내지에도 또한 정로가 있는데 하물며 진동, 동인 두 곳의 보도 또한 군력이 단약해져서 능히 서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끝을 중하게 여기고 근본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본업의 군조를 뽑아서 해산의 경비를 늘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2일 정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2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영광의 죄수 선군 김중현이 김중말을 때려 죽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2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선상노를 대신 세우는 자는 비록 경주인으로 하여금 본조에 고하게 하더라도 그 사이에 많은 관이가 있으니 친히 본조에 고하는 자 외에 육으로 오지 못하는 자에게는 수령이 사실을 핵실하여 처벌을 발급하고 아울러 가물의 수를 기록하여 본조에 보내야만 바야흐로 대립을 허락할 것입니다. 만약 사설이 스스로 대립하는 자는 청건대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제서 유의율로 죄를 과하게 하고 가물은 관에 몰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0월 12일 정해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0월 1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0월 13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좌부승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이제 권접을 국문하니 그 말이 그 전에 공술한 바와 대략 같았습니다. 다만 이철견이 말을 강구생에게서 받고 판결사에게 청했으며 또 조전언과 더불어 수양을 삼았기 때문에 전자의 최여문을 형문한 계목을 조전언이 대비학에게 아뢰지 아니하고 시추로서 판하하였다고 하니 이 말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익명스러운 사람들이 모두 최계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최계지의 소유라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신등이 그 말의 내력을 물었더니 곧 최여문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최여문은 바로 최계지와 노비 소송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윤형에게 물었더니 그 말이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익명수는 벌써 불살라 없앴으므로 고음할 수가 없으니 애매하여 밝히기 어려운 사건이다 하자 지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익명수는 법으로 마땅히 묻지 못하는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를 추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부독으로서 이에 이르렀으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는가 하였다. 영사 정창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소인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 임명수는 진실로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징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구포해하는 것입니다.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임명수는 묻지 않는 것이 옳겠다. 다만 윤씨가 대비에게 아뢰고 이철견이 조전은과 더불어 사귀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곧 궁금의 비밀된 일인데 최계지가 어찌 이를 알았겠느냐.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조전은은 세조조로부터 내사의 출납을 맡았는데 이제 대왕 대비께서 청정하면서 내관으로 하여금 이를 아뢰게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조전은으로 하여금 이를 주장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대사관 정괄이 아뢰기를
이 말은 실로 궁금에 관계되고 또 대신에 비밀스러운 일을 덜 주어낸 것이니 청컨대 끝까지 추문하여 두 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그리고 난신 조청로의 아들인 조공서 조승서를 중의위에 소속시키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이 무리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족한데 이에 서용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사례를 상고하게 하였다. 시추는 시수 죄인을 신문하는 것을 말한다. 탄하는 주안을 임금이 허가하는 일이다. 구포는 상금을 걸고 체포합니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3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단천군수 이안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그대는 문무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임용하였으니 나는 스스로 적당한 사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가서 삼가도록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3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3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대왕대비가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처음에 주상이 유충하고 대신이 나의 참결을 청함으로 내가 사양하지 못하여 매양 조심하고 힘썼다. 이제 최계지의 말에 조전언이 대비에게 아뢰지 않고 판단하여 내렸다고 한 것은 내가 정사를 맡았기 때문이다. 정사를 맡는 것은 부인의 할 일이 아닌데 하물며 이제 주상이 성명하여 만기가 비록 번거롭다 하더라도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였다. 원상 정창손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천자가 고명하신데 어찌 이를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초에 대비의 섭정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국세가 어찌 능히 이와 같았겠습니까? 수령 청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한나라 등후와 송나라 이후가 있었는데 모두 권세를 탐내어 물러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우리 대비께서는 겸양이 이와 같으니 실로 성덕의 일입니다. 그러나 전하의 마음은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도승지 유지가 아뢰기를 어찌 소인의 분원하는 말로 인하여 갑자기 이에 이르렀습니까? 하니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전대의 조정의 정사를 다스린 이는 모두 현후였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여 이런 일이 있는데 이르렀다. 최계지가 이르기를 조전은이 이철견의 수양이기 때문에 송사를 아뢰지 아니하고 편하하였다고 하였으나 가령 수양이라 하여 어찌 이를 아뢰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또 말하기를 조전원이 이철견에게 곡식 100석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번에 내가 이철견의 어미가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특별히 곡식 100석을 준 것이고 조전원이 한 바는 아니다. 그 말의 출처를 승지가 비록 묻지 말라고 청하였으나 내가 이를 묻고자 한다 하였다.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이와 같은 무상한 사람은 비록 요순이 위에 있어도 또한 있을 것이니 어찌 성덕이 지극하지 못하여 그러했겠습니까? 그 말에 나온 바를 비록 국문하더라도 과할 것입니다 하고 주하성지 hin숙기는 아뢰기를 이 말은 박윤영이 최계지가 말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최계지가 자복하지 않으며 권접은 윤영이 말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윤영도 또한 자복하지 않았으니 청근대 장신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최계지를 신문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3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사원부 대산 윤계기염 등이 자자를 울리기를 모든 사의 도제주는 정일품이 이고 제조는 종일품 이하 당상관이 되는데 도제조는 지위가 높아 항상 앉아있지 아니하고 제조만이 앉아서 관리들의 것만을 살피며 전취할 때가 되면 등재를 도제조에게 의논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이제 사직서 제조, 구중직과 종명서 제조, 한치인은 병에 걸린 지 오래되어 이제 전체의 등급을 정하여 모두 도제조와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조의 당상관이 부득이 가서 의논하게 되었는데 예조에서 어찌 능히 관리들의 것만을 모두 알아서 의논하겠습니까? 더구나 구종직 등은 병으로 집에 있으면서 녹봉을 하사하는 것만도 족한데 게다가 또 어찌 그들을 제조로 삼아 그 관할을 병들게 하겠습니까? 또 사제감 제조 이석형은 정일품인데도 제조로 삼았으니 만약 등재 때문에 호조에 나아가면 이석형은 북쪽에 앉고 판서 참판은 서쪽에 참의는 남쪽 줄에 앉게 되어 양조의 채무를 이를 듯합니다. 삼가바라건대 구종직은 치사하게 하고 이석형은 제조를 그만두게 하며 지금부터는 정일품을 제조로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등재는 관원의 근무 승적을 사정하는 일이다. 중앙관의 관원은 그 관의 당상관 제조가 지방관의 관원은 그 도의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사정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3일 무자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4일 개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4일 기축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한 명에가 아뢰기를 영안남도 절도사는 마땅히 혁파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은 보건대 영안도는 한도는 물자가 많고 땅이 커서 이른바 꼬리가 커서 흔들기가 어려운 형세이므로 이징옥 이시애가 모두 강병을 의뢰하여 그 간 악함을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는 이도만큼 정년된 것이 없으며 철기 수천을 즉시 조발할 수 있으므로 한 장수의 손에 붙여두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하여 남도절도사와 북도절도사를 두어 그 세력을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지대하는 작은 패단 때문에 이를 혁파하려 하니 어찌 사체에 합당하겠습니까? 신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면서 진을 설치한 것을 보았는데 요동 광령에서부터 산해에 이르기까지 별처럼 벌려 있고 바둑판처럼 널려 있어서 가운데로 말미암아 밖을 제하고 밖을 연유하여 안을 가리었는데 그렇게 설치한 뜻이 진실로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다만 연변에 병갑을 설치했을 뿐이고 내지에는 설치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조께서 밖과 안이 서로 기각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여러 고을에 비로소 진을 설치하고 절제사 도위사의 칭호를 두었으니 그 생각이 깊었던 것입니다. 남도절도사를 혁파해야 한다는 의논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하고 지사 홍은 아뢰기를 세조께서 다만 남도절도사와 북도절도사만을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새 절도사를 설치하고자 한 것인데 그것은 서로 공제하여 기각의 형세를 만들려던 것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김견수도 또한 혁파하지 말자고 하였다. 그러나 마땅히 널리 의논한 뒤에 이를 처리하겠다 하였다. 한명희가 또 아뢰기를 최계지가 감히 위에 관계된 일을 말하였고 이 철견이 나인과 교통했다고 말을 한 데 이르러서 풍속의 악함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신은 거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영사 윤사헌이 아뢰기를 익명스는 이미 사단이 있으니 청컨대 아울러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지 않다 하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4일 기축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4일 기축 네번째 기사 월성군 이철견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말을 받았다는 일은 마침내는 마땅히 이를 분별해야 할 것이고 나인과 교결했다는 일은 더욱 황구합니다. 청컨대 옥에 나아가 변명하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0월 14일 개축 다섯번째 기사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이번 겨울은 따뜻하여 장빙을 할 수가 없다. 생각컨대 신산 궁곡에는 반드시 단단하게 언 곳이 있을 것이니 경원도사로 하여금 순심하여 구해서 저장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0월 14일 개축 여섯번째 기사 순릉의 수릉간 한개순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동래군 정난종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0월 14일 개축 일곱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0월 14일 개축 여덟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0월 15일 경인 첫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0월 15일 경인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0월 15일 경인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2권 성종 6년 10월 15일 경인 네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김직영에게 하사하기를 들으니 태천군 북쪽 금성산에 연철이 생산된다고 하니 경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고 아뢰라 하였다.
성전시록 62권 성종 6년 10월 15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삼가 옛것을 살펴보건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은 원구에서 하고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은 방택에서 한다고 한 것은 엄령의 뜻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에는 천지를 원구에서 합제하고 방택의 제도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예의에 이르기를 상근을 감단해서 하는데 한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하고 주석을 낸 자는 상근은 혹은 읽기를 양기라 하고 혹은 읽기를 조영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진실로 가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서신은 단에서 제사 지내고 한신은 감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도 역시 주석을 낸 자가 뜻을 미루 비슷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말한다면 그 제도를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세는 다만 사한신을 단에서 제사 지내면서 감에서 제사 지내는 제도도 또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를 후세에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심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빙과 계빙을 할 때 단을 설치하고 사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또한 기고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따뜻한데도 기양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구제를 상고해 보았으나 또한 그 설이 없으므로 이제 사한단에 나아가 빌게한 것은 예가에 어긋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제사를 행한 뒤에 다시 이를 정하게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0일 15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0일 16일 16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0일 16일 16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0일 16일 16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0일 16일 16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공천과 사천을 모집하여 장룡대에 소속시켰다가 이제 양인으로 입속을 허락하였는데 그 액수가 600명입니다. 그러나 장본 시위는 자목 고생이 많으므로 이 때문에 양인이 절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속하는 자가 없으니 청컨대 검으로는 5분으로 나누어 4개월마다 서로 바꾸게 하여 장룡위라 계칭하고 정병에게 보를 지급하는 예에 의하여 일보를 지급하게 하고 거간한 뒤에 벼슬 하기를 원하는 자는 파적위의 예에 의하여 근무일서가 58개월이 차면 계좌를 더하고 정산품에서 거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장번시위는 4개월이나 6개월에 교대하여 번을 갈지에 않고 오래도록 입번하면서 시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룡위는 충무위에 딸린 군대이다. 세조 5년 1459년에 장룡대로 설치하였다가 성종 6년 1475년 때 이 이름으로 고쳤다. 주로 천인들로 조직하여 600명을 5번에 나누어 5개월씩 교체하였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0일 16일 16 다섯 번째 기사 홍응을 숭록대부 2조 판서로 임광재를 숭덕대부 의빈부 의빈을 정효상을 정헌대부 계림군으로 정난종을 가정대부 동래군으로 이서장을 가선대부 호조 참판으로 삼았다. 이 정사는 원상 조성문이 주서 이 창신에게 부탁하여 정청에 나아가 그 사람들의 직임을 제수하도록 청했는데 이 창신이 물러나와 이 말을 써서 전하였으므로 이 창신의 친구가 그를 희롱하여 말하기를 조상국이 그대를 조사선비로 여겼다면 어찌 사사로운 청을 전하게 했겠느냐 하니 이 장신이 부끄러워하였다. 성전시록 62권 성종 6년 10일 16일 16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62권 성종 6년 10일 1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62권 성종 6년 10일 1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7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올해 설해를 반포하여 내렸는데 모든 행향사를 이품 이상으로 모두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에는 모두 70여 원을 미리 보내야 하는데 이품 이상을 모두 써서 작연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컨대 전례에 의하여 3품 이상을 모두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62권 성종 6년 10일 17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고령 첨절제사 김순도와 동관 첨절제사 홍정로에게 각각 한 작업을 더하게 하라 하였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7일 임진 5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8일 개사 1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8일 개사 2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8일 개사 3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19일 가보 1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종묘와 사직의 제사에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0일 을미 1번째 기사 문소전에 나아가 별제를 행하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0일 을미 2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0일 을미 3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0일 을미 4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1일 병신 1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1일 병신 2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교지 일기주 상송포 원 염진류 관원사 간주 종수 대마주 수호대관 종조 육성준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1일 병신 3번째 기사 올적합의 부만호 회잇파 등 3인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1일 병신 4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1일 병신 5번째 기사 사옹원 첨정 구치곤 등 5인이 윤대하였다. 구치곤이 아뢰기를 절도를 재범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너무 무거우니 장물을 계산하여 경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승지 유곤이 아뢰기를 재범을 사형에 처하게 된 것은 다만 도둑이 성하기 때문이었으나 지금은 도둑이 점점 줄어들므로 이미 율에 의하여 삼범하여 사형시킵니다 하였다. 유곤이 나아가서 이를 상고해보니 재범을 사형에 처하는 법은 아직 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실대한 것으로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법은 비록 이와 같으니 가벼움을 적용시키고 무거움을 적용시키는 것은 작물의 다수에 있는 것이니 더러 사형을 감하게 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1일 병신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1일 병신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2일 정류 1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2일 정류 2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2일 정류 3번째 기사 밀성군 이침, 의성군 이체, 보성군 이합, 옥상군 이재가 와서 아뢰기를 권덕영의 아내는 종실의 여자였는데 사헌부에서 풍문으로 그의 종 철래와 사통했다고 하여 아뢰지도 않고 입문하여 추국하게 하였다고 하니 종실을 경멸한 것이 심합니다. 권덕영의 처조카 한림정이가 일찍이 상언하여 명변을 청하였더니 성상께서 국문을 하지 말고 철래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부에서 탄핵한 바가 옳은 것이 되고 그 일은 더욱 사실화가 되어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청근대 추국하지 말게 하고 그 실정을 핵실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사헌부에 하문하겠다 하였다. 성도시록 62권 성종 6년 12월 22일 정류 4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윤계겸이 아뢰기를 들으니 광주의 산호인 철래가라는 자가 사족의 분유를 간통했다고 하므로 신등이 감사에게 입문하여 이를 군문하게 하였습니다. 일이 만약 종실에 관계되는 것이면 감사가 마땅히 개품할 것이기에 신등이 바로 아뢰지 아니하는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 밀성군 이침 등 종려를 함부로 국문했다는 것으로서 아뢰었다고 하니 신등은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말은 다만 분유를 간통한 죄를 국문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그 종을 국문하였다고 하면 그 분유는 누구이더냐 하니 윤계겸 등이 대답하기를 종부시 첨정 헛개가 장령이 되었을 때 천내의 일로서 장령 이수문에게 말하여 이문에서 추국하게 한 것인데 다만 사족의 부녀라고만 일컬었으므로 어떤 부녀인지를 알지 못하겠다가 관찰사 예승석이 오매에 미쳐서 비로소 그 자세한 것을 듣고 일찍이 경연에서 아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엄하지 말라 하고 또 곧 예승석 허계를 불러 물으니 허계가 대답하기를 신의 자식이 광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한 산호가 사족의 부녀를 간통하고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옷을 입고서 방자한 행동을 끊김없이 하니 온 고을이 분노하고 미워합니다고 하므로 신이 이 숙문에게 말하여 이 문에서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고 승석은 대답하기를 신이 사헌부의 이문으로 인하여 곧 광주에서 추국하게 하였더니 그 갑이 8월이를 잡아와서 철레가 낳은 자식이 있는가를 묻자 대답하기를 있습니다 라고 하므로 낳은 어미를 물었더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철레에게 대하여 물으니 대답하기를 양녀 말비에게 장가들어 이 아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말비가 도망하여 버렸으므로 우리 여주인이 그 외로움을 불쌍히 여기어 비로 하여금 젖을 먹여 기르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거처를 물으니 여주는 내실에서 자고 천내는 침식을 모두 청사에서 하였으며 찬구도 또한 다른 종과는 달랐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말비를 찾아서 이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설레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곳에서 놀고 잤으며 겨우 2달을 지나고 내쫓겼는데 어느 여가의 자식을 낳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목사 문수덕에게 묻기를 설레의 본주인은 누구인가 하였더니 문수덕이 말하기를 권덕영의 아내입니다 하므로 신이 이르기를 그러면 종실여인데 아리지 아니하고 후문한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